그렇다면 제가 명당에 참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명당을 찾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선사의 결록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선사들은 거는 우리나라의 풍소지리의 태조가 되는 어떤 도성국사, 옥룡다 유산록이나 일지성, 일리슨의 결록, 제네코스님 유산록을 보고 그 자리를 저희가 예전에 선사님들 다녔던 자리를 제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자리의 명당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결록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이 결록이 맞은가 틀리는가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명당을 찾는 방법은 하나, 지도를 보고 명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고 명당을 찾는다 그러면 비웃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명당을 찾는다 하면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지도를 가지고 명당을 찾는다고 설명하는데, 지도라는 거는 제가 그 산을 가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올라가 가지고 이 산이 좋고 나쁨을 따지겠지만은 제가 그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보셨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멀리 못 보죠. 좋은 방법으로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이 새가 돼 가지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산을 관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보는 것과 같이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훨씬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눈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보시다 보면 지금 보시면 건물도 있을 뿐더러 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못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도로 보게 된다면 산을 제가 옷을 벗겨 가지고 산의 온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보고 현장을 찾아가게 되면 눈으로 보는 거나 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도로가 나와 있죠. 이 도로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된 이 부분이 지금 도로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들은 이렇게 검게 된 부분이 건물을 나타내고 이 앞에 있는 강은 이렇게 파랗게 강이 표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조금만 공부하시다 보면 지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어디든지 좋은 자리가 있는지 산맥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자리는 강주에 있는 포충사 부근에 있는 산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나다니지만은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도를 보고 이 자리를 보니까 이 산이 어떻습니까? 산맥은 지금 이 부분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가 보면 자청룡 우백호가 돼 가지고 이 가운데가 중심이 돼 있죠. 이런 자리가 이제 명당이라는 거고, 이 부분을 제가 지도에 올리상으로 해 가지고 하나씩 쌓아 가지고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을 때 방금 보셨던 이 부분이 백호가 되고 이 부분이 청룡이 됐을 때 이 자리가 바로 명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나다니지만은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지도를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확연히 다를 수가 있고,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명당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시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같이 어떤 선사들의 결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은 그 곡성에 있는 옥가 부분입니다. 이 설산과 괴일산 있는 부분을 제가 용이 내려오는 부분, 산이 어디서 오는가, 물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나가고 이 부분을 제가 용맥을 그리고 나서 명당 자리를 찾고 나서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제가 지금 보시면 지도로서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사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지만은 이렇게 강의실에서 지도와 사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괴일산이고 좀 이 일대를 저희가 지도로 공부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봤을 때 청룡백호가 쌓아진 작은 산보다는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 큰 국을 형성했을 때 이런 자리가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진은 이제 상경도라고 해가지고 방금 보셨던 지도를 가지고 산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공부하는데, 지금 이 상경도를 가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산 설산이라고 보셨을 때 이 설산의 아버지가 되는 산은 바로 있는 서암산, 봉황산 이렇게 산에 어떤 족보를 표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경도를 가지고 산에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는 풍수 이론 중에 자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풍수 이론 중에 여러 가지 풍수 이론이 있습니다. 형국론, 형기론, 형공오행, 정통 통맥법, 자연의 법칙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는 자연의 원리,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찾듯이 자연의 원리대로 명당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형국론이나 형기론이라는 거는 사회 모형을 봤을 때 지금같이 맹호출리병, 산이 어떤 호랑이와 같고 닭과 같이 생겼다, 거북이와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명당은 호랑이의 머리에 있다, 뭐 앞발에 있다, 뒷발에 있다, 왼발에 있다, 오른발에 있다, 이렇게 형국을 가지고 하는데, 이 형국론이라는 게 형국론과 형기론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형국론과 형기론을 가지고 모든 명당을 찾는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지엽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형국론, 형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자식이 생기면 이 자식을 보고 이 사람 이름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 이론 중에 이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기론이라는 거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떤 지금 풍수에서 쓰고 있는 나경, 지금 보시면 방향을 찾고 있는 나경입니다. 이 나경을 가지고 용이 들어오는 곳과 물이 시작하고 나가는 걸 가지고 제가 방향을 잡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 포태법이라 해가지고 포태법과 어떤 나경의 원리, 이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도 제가 칠판에 판사하지 않고 이렇게 컴퓨터로 쉽게 공부를 하셨을 때, 우리가 물이 자선을 했을 때 제가 포태법을 제가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공식으로 해가지고 조상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자양을 맞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이 기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하실 수 있는 거고 공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 보실 때 저희가 풍수 이론 중에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풍수라는 거는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틀린 사람, 각각의 사람들이 말을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자연의 산에 가가지고 그 산을 보고 공부하는 어떤 자연의 원리,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저희가 산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을 어떤 자연의 법칙, 산을 구성론에 의해 하는 자연의 법칙대로 공부하는 게 저희가 풍수질의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대로 명당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땅을 파봤을 때 밝은 자리가 명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기를 당한다거나 어떤 다른 풍수에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